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그리고 어제는 또 방사포 122mm 그리고 240mm, 북한이 서울을 때리는 장사정포죠. 240mm 그런 포들을 8발 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남북관계, 그리고 뭐 북미 관계, 그리고 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급냉하고 있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 무력 시위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특정 지역들을 보면 인구의 30%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걸 또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고 개인이 해결하라고 보위부나 뭐 이런 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정말 어이없는 이런 행태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처음으로 이 아주 유력한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 되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핵을 시체말로 쳐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세계적 싱크탱크로부터 처음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점인데, 북한 앞으로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이른바 시프리가 군비와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연감 2022년판을 발행하고, 올해 핵전쟁 위기가 냉전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프리는 현지 시각 6월 12일 공개한 연감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대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4개국을 대해서 총 9개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탄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9개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으로 감소했지만, 중국과 북한 등 다른 핵 보유국의 급격한 핵무기 증강으로 미러 양국의 핵 보유 감축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시프리는 지적했습니다. 시프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며 최소 20개의 실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시프리가 전 세계 핵탄두 현황 집계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보유 숫자까지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프리는 이제 군축의 시대는 끝났으며 핵전쟁 리스크가 탈냉전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라며, 이제 세계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시프리의 이 같은 평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 군비 증강 열풍, 중국의 핵, 재래식 전력 증강에 따른 군비 증강 도미노 등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인데요.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처음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 이제 도발하면 핵 전력으로 응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 가슴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금 핵 실험에 대해서 거의 뭐 초일기에 들어갔다 라는 이런 평가와 주장이 우리 한국의 국정원을 비롯해서 뭐 많은 공식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왜 할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실험 필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술 핵폭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술 핵폭탄을 왜 따로 실험합니까?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 때 핵무기를 완성했고 4차, 5차, 6차를 거쳐가면서 이 증폭을 어떻게든 하냐, 증폭 핵분열탄, 수소폭탄으로 가는 이걸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증폭을 한 번만 하든지 아니면 증폭을 안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하면은 그게 전술핵 폭탄이 되는 것인데 그걸 따로 한다? 웃기는 이야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리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반대요. 어쨌든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뭐 여기가 뭐 인정한다고 해서 공식 공인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유력한 곳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왜 위험하다, 북한의 지위가 올라가냐, 그게 아니고 북한이 위험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프리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뭐냐, 미국의 핵 덕트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선제 핵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시대에 그걸 바꾸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바꾸었지만 바이든 시대에 와서 다시 그걸 아직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이든의 이 민주당 정부의 그 닥트리는 그래요. 우리는 비핵 국가에게는 핵 선제 공격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런 나라 잘못 걸리면 핵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 옵션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럼 거기는 핵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왜냐? 잘못 건드렸다가 핵 맞으니까. 재래식 핵이 없는 나라들에게는 뭐 때려서 거기가 반격하면 재래식 탄 맞으면 되지만 여기는 잘못 때려서 어설프게 타초경사, 뱀을 놀라게 해서 뭐 그렇게 하면 핵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이제 북한같이 핵을 가졌다라고 인정되는 나라를 선제 타격해야 될 경우에는 핵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 대간에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고 핵 맞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북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을 해나갈까? 참 어이가 없죠. 자, 두 번째, 북한 내부가 정말 이렇게 처절합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넣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고혈을 얼마나 빨았는지는 지성이 있는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북한의 급격한 핵, 미사일 전력 증강의 부작용이 고난의 행군시대 이후 최악의 식량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며 일부 지역은 전 인구의 30% 이상이 이른바 전량 세대가 되어 집안에서 그대로 굶어 죽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로부터 나왔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양강도 등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달 말 각 도당위원회에서 일선 보위, 안전기관에 긴급 호치를 내렸으며 보위원과 안전원들이 식량을 마련해 전량 세대를 구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는 최근 심화된 식량 부족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 때문에 갑산군, 삼수군 등 일부 지역은 인구의 30%가 극심한 영양실조로 집을 나설 기력조차 없어 집안에서 그대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양강도 도당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안전원과 보위원들 1인당 관할구역 내 최소 5세대씩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엄명을 내렸는데요. 당장 조치에 들어가 6월 중순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안전원과 보위원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에게 주민들의 식량 조달을 책임지라는 과업을 부여한 것인데요. 일선 기관원들은 우리는 하늘에서 식량이 공짜로 떨어지는 줄 아느냐 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의 이러한 압박은 결국 보위원과 안전원들의 주민 수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민심을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다시 주민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북한 당국,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양강도, 이 양강도는 함경도에서 잘려 나온 그런 곳이죠. 여기는 완전히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이 군수공업 지역이 많고, 그리고는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온 곳인데, 그 중국과의 국경이 통제가 되고 하면서 거의 뭐 이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양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강도에는 다른 뭐 황해남도나 이런 곡창지대와 달리 워낙 이 농토가 적다 보니까 이 식량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더욱더 그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던 이게 이제 또 제한되고 전 인구의 양강도 전 이 뭐 갑산군, 삼수군 이런 인구의 30%가 굶어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30% 굶어 죽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 그럼 70%는 괜찮네. 그게 아니죠. 70% 중에서 상당수는 안 굶어 죽는 정도인 것이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하냐. 노동당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각 지역에 있는 안전원, 경찰이죠. 또 보위원, 우리로 지금 뭐 국정원 이쯤 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니들이 요원 1인당 5세대씩 구호해. 5명도 아니고 5세대씩 구호해. 니들 재산으로.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국가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보위원과 안전원들은 평소에 니들이 많이 해먹었으니까 돈 많잖아. 그거 가지고 풀어서 살려줘.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내가 평소에 많이 해먹어서 돈이 좀 있다고 쓰더라도 이거 풀어가지고 해주겠습니까? 급한 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 돈줄을 또 찾겠죠? 그러면은 또 지역에 조금 나은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수탈을 해와서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배치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릴 때는 북한 당국에서 밀란을 걱정해서 안전원들에게, 보위원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하고 충돌을 하지 마라. 그들에게 대우를 잘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또 니들이 저 굶어 죽는 사람들 5세대씩 책임져. 라고 하면 분명히 충돌하지 말고 잘 지내라. 라고 했는데, 자기 돈 쓰기 아까우니까 가서 뺏어서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충돌 생기겠죠. 밀란.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린 주체는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원회의에서 군부 세력이 너무나 약진했고 노동당이 좀 쪼그라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쁜 명령을 내리는 건 전부 노동당. 그래서 이제는 안전원, 이 사회안전부도 지금 박수일이 군부 출신이 다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기분 나쁜 명령을 내린 건 노동당, 저것들 엎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가는 이 상황, 정말 김정은이 곧 엎어지지 않을까요? 엎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구의 30%가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는 고난의 행군을 완전히 그냥 넘어서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마음 다잡고, 안타깝지만 이것만 좀 넘어가면은 저 북한은 계속 세습 정권만 없으면 저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이 좀 어렵더라도 눈 딱 감고 때릴 일 있으면 확 때려버리고 쪼을 일 있으면 확 쪼아버리는 이런 시기를 한동안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방사포 도발했죠. 그 방사포 쏜 거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극장 가고 하니까 뭐 하냐 하는데, 방사포는 포입니다. 포는 우리나라도 쏠 수 있고 누구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뭐 기분 나쁘게 쐈다. 자, 이건데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우리 이런 거 했어? 하고 보여주네요.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122mm 또는 240mm로 추정되는 무유도 방사포를 발사하는 추가 도발에 나섰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은 곧바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서해상 방사포 도발에 나선 직후에 미국이 세 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티플 캐리어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고 미 7함대가 6월 13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7함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안트 실드 2022 훈련의 일환으로 오키나와 남방해역에 집결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에이브럼 링컨 항모전단, 트리폴리 전단 등 3개의 항모전단이 6월 12일 트리플 캐리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행갑판에 함재기를 가득 싣고 공중에는 각 항모에서 이함한 함재기들로 대형을 갖추어 그 위력을 과시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에이브럼 링컨함은 F-35C 전투기를, 트리폴리함은 F-35B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어서 현재 작전 배치된 미 해군 항모 또는 상륙함 전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육해공군 합동 상호 운용성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발리안트 실드 훈련은 7함대는 물론 제3해병원전군과 주한미군,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증원 전력과 해안경비대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의 중심 전력인 트리플 캐리어, 즉 세척의 항모 전력은 현재 오키나와 남방 약 150km 해역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까지 각각 요코스카와 사세보에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한 에이브럼 링컨 전단과 트리폴리 전단, 이제 막 작전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 전단에 더해서 이르면 이달 하순 컴투엑스를 마치고 서태평양에 전개되는 니미츠 전단까지 4척의 항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쿼드 캐리어에 제즘 공대지 순항미사일 투발 전문인 B-1B 부대까지 전개된 마당에 추가 핵실험 징후를 흘리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괌에서 이륙한 B-1B 4대에서 96발의 제즘 스텔스 순항미사일 어딘가로 날아가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로널드 레이건 항모네요. 여기에는 이제 슈퍼호넷들 가득 실려 있고, 여기 트리폴리 함이네요. 여기 F-35B 20대, 그리고 여기 에이브럼 링컨 항모네요. 여기에는 F-35C 전투기, 그리고 슈퍼호넷 이렇게 섞여 있죠. 이런 엄청난 항모들이 서해로, 동해로 쑥쑥 들어가가지고 양쪽에서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핵실험 한번 하고 그냥 그날로 세상 하직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방사포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 포니까 122mm, 과거 연평도 때렸던 바로 그거죠. 240mm, 서울을 때리겠다고 하는 그 서울 불바다 하겠다는 바로 그 장사정포입니다. 그거 쐈다고 뭐 대통령이 영화 보러 갔냐라고 하는 이 위기에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냥 군사훈련 한 거예요. 다만 일부러 그 군사훈련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훈련을 한 것이다. 연평도 한 번 우리 더 때릴 수 있어? 서울 불바다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준 거다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어쩌고 하는 그런 작자들은 무기 체계가 뭔지 일단 공부 좀 하고 비난을 할 거 있으면 비난하라 라는 그런 충고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이 그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즉각 이 사진을 오늘 오전에 공개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여차하면 간다. 야, 조심해라. 까불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발리안트 실드, 발리안트가 용감한 실드, 방패, 용감한 방패. 이 방패가 용감하면 또 주먹도 쑥 쉽게 나갈 수 있겠죠. 부디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한 마음으로 북한이 세계 평화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또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보이면 그냥 가서 용감하게 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냥 3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부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김정은 핵실험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한번 맞는 거 보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